필주 작가님, 은퇴를 앞두고 작은 수익형 빌딩 하나 보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조금 막막하네요. 혹시 경매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일 싸게 사는 건 경매일 것 같은데 먼저 경매를 공부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필주 작가입니다. 아마 제 채널의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은 방금 읽어드린 제 구독자분들의 댓글처럼 꼬마 빌딩 매입에 관심이 있으나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지 조금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네요. 저 또한 불과 두 채의 꼬마 빌딩을 매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처럼 똑같은 고민과 방황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을 바탕으로 누구나 알기 쉬운 꼬마 빌딩이란 주제로 영상을 꾸준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앞서 구독자 두 분께서 문의하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조금 막막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왜 다들 꼬마 빌딩 투자를 조금 막막하다고 느끼는지 생각해 볼까요? 기존의 갭을 이용한 아파트 투자나 월세 목적의 상가 투자와는 조금 달리 꼬마 빌딩은 종류도 워낙 다양하고 이에 따라 투자 방법도 워낙 다양하죠. 또한 많은 투자금이 요구되기에 투자자분들의 자금 상황도 다르고 이에 투자 목적도 다양하다고 생각되네요. 이러하다 보니 꼬마 빌딩 투자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끼시면서 처음부터 포기하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꼬마 빌딩 투자에서는 우선 방향성을 잡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따라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질문에 고민해 보시고 답을 하신다면 건물 투자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왜 꼬마 빌딩을 매입하려는가? 조금 뜬금없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당연히 돈 벌려고 하는데 라고 생각도 드셨을 것 같네요. 하지만 이러한 돈벌이라고 할지라도 꼬마 빌딩 매입 목적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늘 말씀드렸던 월세 수익과 집가 상승이 있겠죠.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면 좋겠지만 꼬마 빌딩 투자에서는 조금 쉽지만은 않을 것 같네요.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매달 안정적으로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가 중요한 분들이 있은 반면 어떤 분들은 몇 년 뒤 집가 상승 차익에 대한 기대감에 꼬마 빌딩을 구입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제 채널의 구독자 연령층은 매우 다양합니다. 만약 저와 같이 회사를 다니면서 근로소득으로 월급을 통해 일정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30, 40대 월급쟁이 분들이라면 월세 수익보다는 집가 상승 쪽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당장 은퇴 후 꼬마 빌딩 투자로 생활비를 사용해야 할 5, 60대 분들이라면 몇 년 뒤에 집가 상승 물건보다는 월세 수익 쪽에 좀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러한 내가 처한 환경과 내가 꼬마 빌딩을 구매하는 목적에 따라 내가 꼬마 빌딩 방향을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월세 수익만을 놓고 건물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고배당 주식과 같은 투자에 비해 월세 수익률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떤 꼬마 빌딩을 매입하려는가? 이러한 질문의 답은 앞의 질문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요. 저는 꼬마 빌딩에는 크게 두 가지의 유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주택이 위층에 있고 1층이 상가인 상가주택과 건물에 주택은 없고 전층 모두 상가인 근린생활 건물이 있겠네요.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과 연결을 해볼까요? 첫 번째 질문인 꼬마 빌딩을 사려는 목적인 월세 수익과 집가 상승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어떤 건물을 살지에는 상가주택과 근생 건물이 있겠네요. 보시는 바와 같이 월세 수익과 집가 상승, 상가주택과 근생 건물을 각 축에 배열해서 놓고 본다면 집가 상승 쪽에 좀 더 비중을 두신다면 근린생활 건물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노후에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상가주택 꼭대기층에 살면서 주택과 1층 월세를 주면서 생활비로 쓰시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에게는 상가주택이 매력적인 투자가 될 것 같네요. 다만 상가주택은 최근 대출 규제로 인해서 별도의 본인 집이 있으나 추가 투자를 하신다면 세금 부분은 꼭 체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결코 상가주택은 집가 상승이 없고 근생 건물은 월세 수익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세 번째 질문은 어떻게 꼬마 빌딩을 매입할지를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꼬마 빌딩 매입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토지를 매입해서 새롭게 건물을 짓는 신축하는 방법과 기존 노후된 구축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여 가치를 올리는 방법, 그리고 저와 같이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난이도 측면에서는 신축이 가장 어렵고 다음으로 리모델링 순위 될 것 같네요. 따라서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난이도가 높은 신축, 리모델링 두 가지 방법이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좋다고 느껴질 텐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신축이나 리모델링 하는 것은 많은 공부와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하기에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와 같이 걱정이 많고 리스크를 별로 싫어하는 성향이라면 가장 안정적인 투자법인 기존 신축된 건물을 매입하겠네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도 건물 투자의 방향성을 결정짓기에 반드시 고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물을 매입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또 있을 거예요. 경매를 이용해서 싸게 매입하는 방법과 부동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매입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경매는 쉽게 말해 백화점이 아닌 아울렛에서 좀 더 싸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경매 공부를 한다는 것은 건물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권리 분석 등을 통해 건물의 감각을 익히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몇십억 하는 꼬마 빌딩을 경매로 쉽게 매입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저는 경매보다는 여러 부동산을 통해서 조금 쉽고 안전한 투자를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세 가지 질문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저는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기에 월세 수익보다는 집가 상승이 더 중요했고, 따라서 제 명의의 아파트도 한 채 보유하고 있기에 상가주택이 아닌 근생 건물에 초점을 맞춰 매물을 찾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신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방식보다는 조금 낮은 수익이지만 안정적인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네요. 따라서 경매나 신축 공부보다는 여러 부동산 중개인분을 통해 많은 물건을 소개받고 임장을 통해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답이거나 결코 제가 하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연세가 있으셔서 집가 상승보다는 월세 수익이 중요한 분들은 상가주택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도전적인 마인드와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수익이 좀 더 많는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매물을 싸게 매입하고 싶다면 경매를 공부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네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위치와 환경에 맞춰서 이러한 건물 매입 방향을 설정하고 이러한 투자 방향에 따라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또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가 보일 듯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투자 방향을 정하셨는지와 궁금한 내용을 남겨주시면 제가 모든 분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제가 어떤 책과 어떤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